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7월 13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기존 주도주의 조정 우려 속에서도요, 짧은 조정이 예상되는 이유와 함께요, 순환매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0.6%씩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반등폭이 작았어요. 이 기술주의 완급 조절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하지만 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죠. 왜냐하면은 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18%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새벽에 마감된 이 지수가 4만 포인트에 안착하면서 장중 한때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죠. 또한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도요, 전날 3.7% 상승해서 오늘도 1% 오르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6%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면은 그동안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런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면서 순환매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유럽 증시를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프랑스가 0.6% 상승했고 독일도 1.4% 상승을 하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역사적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0.7%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새로운 주에는 충분히 역사적 고점 돌파가 기대된다. 그러면 해외 증시 많이 간 종목은 좀 쉬더라도 못 간 종목군들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0.1%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0.3% 상승했어요. 미국 증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하락한 영향 때문인데, 그렇다고 이러한 종목군들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좀 낮게 본다. 왜냐하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 차트 모습인데요. 지난 4월달 고점이 1,400원인데 최근에 1,400원 저항을 맞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이 원달러 환율뿐이 아니라 엔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엔달러 환율은요, 지난 4월달 고점인 160엔을 돌파를 하고 요번에 162엔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157.7엔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또 하나, 지금 이 기존 주도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죠? 근데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죠. 현대차, 기아도 실적 좋게 나올 걸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좋은 호재성이 있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낮죠. 물론 미리 선반영에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해도 빠지지는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기존 주도주가 가격 조정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로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순환매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주에 이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새롭게 매수세가 유입될 종목군들, 그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죠? 이수장 증권TV에서는 지난 금요일 낙폭이 커질 때 덜 빠진 종목, 늦게 빠진 종목, 그것이 시장이 안정되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종목군들, 첫 번째 밸류 프로그램의 금융주죠.
또 지주사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이건 이제 기존 주도주 현대차, 그죠? 먼저 조정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뒤늦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옆으로 뭐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좀 기간 조정으로 완급 조절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KB금융이라든지 그죠? 하방 경직이 강해요. 물론 하나금융 지주는 조금 더 KB금융보다 낙폭이 컸지만은 안정된 그런 모습이죠. 저는 금융주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7월달 말에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이 세제 혜택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주사 중에 삼성물산도 그렇죠? 하방 경직 모습 보이고 있죠. 대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13만원 중반대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도 15만원 가까이 되죠. 원론폭이 있어요. 자, 오히려 대림 같은 중소형 종목, 그죠? 대림 종목이 낫지 않나, 그죠? 조정받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의 순환면은 지주사도 덜 오른 종목으로 가능하셔서 DL 정도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IT 섹터,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 삼성 SDS,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이라는데 LG전자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기도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좋은 모습 갖추고 있고, 삼성 SDS, 근데 삼성 SDS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매도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끌고 가다가 2분기 실적이 발표 나는 때 그때 타이밍을 보면서 재진입 여부를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조선주, 그죠? 삼성중공업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자, 삼성중공업 논리는 간단합니다. 작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됐죠. 그래서 9년 동안에 만원 크게 하락했어. 만원 깨져서 만원이 저항이었어. 근데 작년에 실적 흑자로 됐고 올해도 이거보다 더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더욱 좋아진다. 그러면은 흑자 났을 때 한 1조 7천억이나 1조 됐을 때 주가가 어디였나?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였습니다. 2만원대였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적 턴 어라운드로 인해서 주가도 한 단계 레벨이 된다. 수급도 외국인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고.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뿐이 아니고요. 조선주 전체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보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조선업종 업황 회복 기대, 그렇죠? 그리고 상합니다. 이 하나엔진도 그렇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바이오. 자,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좀 올랐어요, 그렇죠? 좀 오름폭이 커요. 이제 얘네들은 아마 좀 완급 조절이 한번 나올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서정증권 TV에서 많이 강조해 드렸던 SK 바이오팜, 그렇죠? SK 바이오팜도 85,000원 정도 수준 가면은 한번 또 완급 조절 나오겠죠? 그냥 한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바이오주에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1%, 만약에 4%대를 하향한다 그러면은 기술 성장주들, 그동안 성장주란 이름으로 못 갔던 종목군들 한번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종목군이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그죠? 네이버라든지 지난 금요일날 올라갔다 좀 주춤해서 아마 주 초반에는 금요일날 영향을 받아서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근데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어차피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면은 금리 인하로 그동안 고금리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주로 느꼈던 성장주도 이제는 금리 인하하면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좀 뭐 화요일 아니면 뭐 수요일까지 약간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부진했는데도 좋다, 그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그죠? 바닥권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뭐 하이브라든지 그렇죠? 그동안 엔터주들이 상당히 못 갔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 게임주라든지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죠. 아마 이 엔터주도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 아마 순환매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전자는 지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 5일날 얘도 2분기 실적 발표했죠. 2분기 기준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1조 1961억 전년 동기 대비 61%나 증가했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도 KB증권에서는 역대 최대 수준인 4조 5천억 정도 전년 대비 27%가 증가할 걸로 본다. 야, 그러면요 이 역대 최고 수준이면 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지난 2021년 1월 달에 19만 3천 원의 최고점인데 이때 영업이익을 보면요 2020년도 그 전에는 영업이익이 3조 9천억이었고 21년도에는 소폭 증가한 4조 580억.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증권은 4조 5천억 보고 이게 가장 많이 보는 거고요. 뭐 일반적으로도 4조 원대 그러니까 사상 최고 실적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중공업처럼 마찬가지로 실적이 영업이익의 사상 최고인데 그러면 최소한 사상 최고가는 돌파 못한다 해도 15만원 수준까지는 가 있어도 되지 않나. 이것이 실적이 올해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LG전자의 내년 실적은 KB증권에서는 5조 5천억까지도 본다.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사상 최고가 수준 근접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크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 실적 좋아지는 것이 이제 일단 생활 가전 쪽이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냉난방 공조 수요 개선과 함께요. 이 AI 기능을 강화한 가전 출시 효과로 인해서 지금 주요 국가에서 가전 수요가 크게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적 좋아지고 또 하나 지금 구독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죠. 구독이 지금 보면요. 올해 보면은 6월 달에 가전 고객 10명 중 3.6명이 이 구독 상품으로 구독을 했다는 얘기에서 2년 만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 만에 작년에 이 매출이 1조 원 돌파됐고 올해는 한 2조 원 가까이 나올 것 같다. 1분기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72%나 증가한 3,400억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여기에 냉각 시스템, 그렇죠? 이 인공지능 시장이 크게 좋아지면서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해서 냉각 시스템도 또 상승 모멘텀으로 지난 5월 하순경에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13%나 올랐죠. 대형주가. 그 얘기는 상승에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가전 부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또 정장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LG전자의 주가의 상승을 견인할 겁니다. 이 전장 부분은 2022년도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데 이어서였죠.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 비중을 보면은 작년에 한 3.8%인데 올해는 7.5%까지 증가하고 내년에는 12%까지도 이 전장 부분에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이쪽 시장이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전장 부분이 이 헝가리의 LG 마그너 이파워 트레인에 이어서 이 네 번째 생산 기지 구축을 계획해서 이쪽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로봇 부분이죠. 구글과 협업을 통해서요,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안착이 기대가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LG전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수급만, 아무리 좋은 재료 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비싸게 사주는, 그렇죠? 누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수급 매매 동향을 보면은, 자, 5월 28일 날, 그렇죠? 5월 28일 날 한번 13% 뜨고, 그 다음 날서부터 지금까지 5월 29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가도 그 수준에 있는데, 누가 많이 사고 누가 많이 팔았나?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189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이 115만 주 매수, 기관이 80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들어서 누적을 보면은 개인이 36만 주, 7월 달에 들었으면 그 가격대 유지하고 있죠. 근데 개인이 36만 주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61만 주 매수, 그리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기관들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한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지난 7월 1일이죠. 한번 시도를 했어요. 11만 4,900원까지. 근데 위에 윗꼬리만 다르는데 짧은 시간 안에,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은 조정이 길어지면은 이것이 일반적인데 짧은 조정으로 다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는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해서 연중 고점이 11만원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 기대가 가능하다 해서 갖고 있는 물량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중소형 종목 중에서 그냥 단순히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렇죠? 우리가 좀 긍정적인데, 저는 이제 주식에서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 가장 좋게 보는 거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심리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려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는 종목, 그것이 올라간다는 신호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선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인데,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온 최근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리면에 좀 약한데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크게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우리가 의미 있는 정고점에서 충분히 지지가 가능해 주지 않나. 이러한 모습 갖춘 종목, 이런 모습 중에 하나 우리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 주식이죠. 이 콜마 B&H, 그렇죠? 이것도 한번 장대 양봉 나왔다가 이 정고점 수준에서 좀 지지하는 모습. 이러한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정하고 진입을 해 달라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은 OLED, 그러니까는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덕산 네오럭스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중에 노바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같이 비교하면서, 어차피 건강기능식품에 가면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단기적인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요 하디스 뉴스 특징지, 우리가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보통 뉴스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슈가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나온다는 얘기는 그 종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종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도주를 파악한 다음에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는, 그렇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조정의 끝마무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시장 주도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 특징들은 반드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신 이후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성함을 꼭 적어주신 다음에요. 무료 문자 신청해 주시면은 요런 모습이죠. 자, 이제 요것이 이제 어제 이렇게 나갔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성종 관련주라든지, 그죠? 요런 종목군들 보내드리니까는 받고 싶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요, 유료원 안내죠?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